바다 식물이 곧바로 육지로 진화하여 상륙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짠 바닷물에 적응한 식물들은 육지로 상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든 세포들을 민물에 적합하도록 생리 현상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고대 식물들이 육지 대륙에 상륙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택한 진화의 전략은 우선 짠 바닷물에서 민물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강물을 따라서 전진합니다. 이 첫 단추가 석탄기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석탄기 초기의 식물들은 수심이 얕은 강에만 서식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들은 석탄기를 표현하는 그림들입니다. 이 중에서 석탄기 초기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짠 바닷물에 길들여진 식물 생태계. 10억 년 전 프로테로조익, 토니안 시대의 바다에 처음으로 서식한 식물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석탄기 초기의 카르보니퍼러스, 투나시안 3억 5,800만 년까지의 시간입니다. 10억 마이너스 3억 5,800만 이꼬르 6억 4,200만, 6억 4,200만 년입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오랜 시간 동안 식물들은 바다의 짠물에서 강물의 민물에 적응하여 오직 강물에만 습지 포함 무성하게 번창하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룡이 지배하던 주라기 시대 5천만 년이고 공룡이 초기부터 멸망까지의 시간이 1억 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폭군의 대왕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람보다 작은 동물에서 시작하여 5m 이상 진화하는 데까지 수백만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만한 바다의 수염고래가 현재 엄청난 크기로 진화하는데도 수백만 년 밖에 걸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몸의 사이즈를 크기를 키우는 진화는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엄청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이 조그마한 나무가 10m 이상의 큰 나무로 진화하는 시간은 수백만 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6억 4,200만 년에 비하여 수백만 년은 거의 껌딱지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의 생리적 변화를 위한 진화였다는 것을 본인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바다의 짠물에 번식한 식물들이 오직 민물에 적응을 하기 위한 생리현상 쉬프트, 만을 위한 진화의 시간이 6억 년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바로 이 6억 년의 시간이 바다의 짠물에서 민물에 적응을 하기 위한 삼투압 진화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삼투압 진화의 설명. 식물 세포와 세포 사이의 벽은 크게 세포막과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은 효소와 상호작용을 하여 각종 생리 현상을 유도합니다. 셀룰로스는 세포막을 감싸고 있으며 세포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룰로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포벽의 삼투압 압력을 이용하여 고무풍선과 같이 빵빵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뭇잎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끔 하고 줄기에서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동물의 뼈와 같은 기능을 식물에서는 셀룰로스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세포막은 그 기능이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세포막을 중심으로 양쪽 액체의 농도가 다르면 물을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합니다. 항상 양쪽 농도를 같게 하려는 성질로 인하여 내부의 압력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싱싱한 배추를 짠 바닷물에 담그면 배추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와 배추가 축 늘어집니다. 반대로 짠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물을 강물에 넣으면 물이 세포 안으로 유입하여 터지거나
식물이 죽습니다. 뿌리, 줄기, 잎사귀 모두 민물에 적응. 짠 바닷물에 적응한 식물들은 육지로 상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든 세포들을 민물에 적합하도록 생리 현상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식물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평야나 산에는 번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식물이 강해서 육지 산으로의 진출이 어려웠던 이유, 뿌리도 적은 공기, 육지의 암석을 침투하기 위한 진화가 필요, 더 무거워진 나무 기둥을 떠받치기 위한 뿌리의 진화가 필요했습니다. 뿌리는 물이 없는 더 건조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평야나 산을 적응을 하기 위한 상당한 양의 진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뿌리는 평야나 산맥의 암석의 주성분인 SiOE 산화규소를 녹여서 흡착을 하고 부수어 흙으로 변형해야만 하였고, 아울러 땅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바닷물에서 육지로 부력을 상실한 무거운 나무 기둥을 떠 받쳐야만 하는 힘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식물들이 강물을 떠나 육지 산으로의 번식할 수 있는 조건, 수중 부력이 없어지므로 나무 기둥이 더 튼튼해야 됩니다. 더 무거워진 나무 기둥을 뿌리가 지탱해야만 합니다. 뿌리는 땅속을 더 깊이 침투해야 합니다. 뿌리는 SiOE 규석 암석을 부식시킴으로써 토양으로 변화시킵니다. 현재 시대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할 때 강물이 흙탕물인 것은 수많은 식물의 위대한 식물의 뿌리가 암석을 파괴하면서 땅속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석탄기 이전의 시대에는 아직은 식물이 대륙 전체에 자생을 하지 못하고 오직 물이 풍부한 얕은 높이의 강이나 습지에 번창하였습니다. 그때의 식물들은 비록 비가 많이 오는 암석의 평야 지대일지라도 번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물도 아주 깨끗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강은 안 깨끗했을 것입니다. 석탄기 강물에 사는 식물들이 강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내륙의 대부분 육지는 건기를 대비한 빗물 저장 시스템과 뿌리가 땅속 깊숙이 침투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애 요인으로 인하여 먼저 민물에 적응하도록 진화한 식물들은 강물을 따라서 무성하게 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한 육지 평야 산이라도 강을 제외하고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육지 암석평야나 암석산에는 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인하여 민물에 적응하도록 활성화한 식물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직 강물을 따라서만 식물들이 무성하게 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 소멸, 진화에 의한 포자와 씨앗을 이용한 번식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강, 습지에서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뿌리로 번식하는 것보다는 새와 곤충에 의한 공간 점프가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가 많이 오는 산과 평야지대 알박기를 하여 그 지역 생태계를 지배하면 다른 식물들이 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식물들이 강물을 떠나서 암석 평야나 암석산을 번성하기 위한 생리현상 쉬프트를 위한 5천만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리현상 쉬프트 완성은 석탄기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이 5천만 년의 시간이 석탄기의 시작과 끝입니다. 식물들은 비로소 강물을 떠나 육지, 산으로의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온 대륙의 광범위한 식물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대부터 수천 년간 중국인들은 중국의 황화강의 범람과 투쟁하였습니다. 제방을 쌓으면 다시 토사가 쌓이고 범람하고, 또 제방을 더 높이 만들면 다시 토사가 강바닥에 쌓이고 하여 범람했습니다. 결국에는 주변 평야지대보다 강바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 강바닥이 주변보다 너무 높아서 강물의 수로가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석탄기에서도 수많은 나무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엄청난 퇴적층을 이루어서 그들의 물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수백 수천 미터의 퇴적층들은 곧 메말라 버리고 땅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땅에 깊숙이 박히어 엄청난 압력과 열기에 탄화돼서 석탄이 되었습니다. 그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생물이 바다에서 수백 미터 높이의 석회석 산을 만듭니다. 물속에 함유된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부족하고 태양의 빛도 부족한 해양에서 생물들이 강원도 산과 같은 높이에 석회석 광산을 만드는 것은 실로 위대한 능력입니다. 석탄기의 강이나 늪, 습지는 이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더 많은 태양광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많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물도 짠물이 아니라서 담수라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거대한 보잉 747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비행기 벽에 미세한 구멍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내에 있었던 공기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빨려 나갈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순식간에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겁니다. 석탄기의 식물들은 강을 따라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대륙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이 미세한 균열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강가의 이외의 지역은 식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많은 생리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자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미세한 균열과 같은 강으로 폭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빨려 들어가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꾸준한 이산화탄소 유입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태양 에너지를 거의 100% 가깝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0.03%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산에도 나무가 있고 비가 많이 오는 강이 아닌 평야지대에 나무가 빽빽한 나무들과 이산화탄소를 나누어 써야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석탄기 시대의 나무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오직 강에서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죽고 또 폭발적으로 성장 죽고하여 엄청난 높이의 퇴적층을 만들었습니다. 강가나 습지의 식물들은 뿌리들이 서로 뒤엉켜서 단단히 묶임으로써 태풍과 홍수로 인한 쓸려나감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끼류나 키 작은 식물들은 그들의 뿌리가 매우 빈약하여 금방 쓸려나가서 퇴적층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한 석탄기의 종말은 나무의 생리적 진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나무들이 강이나 습지의 풍부한 물에 의지하지 않고 대륙 전체로 갈 수 있도록 진화하므로 석탄기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포자나 씨앗에 의한 즉 곤충인 새를 이용한 진화적 능력을 확보한 것도 중요한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저의 주장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념하여 시청하면 감사하겠습니다.